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청북도가 잠정 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린 상태로 앞으로 어떠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과거 우리문구 건물로 불렸던 철당간 옆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청사입니다. 건물 1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말 충북문화재단의 사무실 이전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문화재단의 이전 계획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앞서 인평원이 신청사 건물로 옛 우리문구 건물을 매입한 금액은 95억 원 수준. 당시 경매 시작가보다도 20억 원가량 비싼 금액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인평원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임대해 월 2,3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을 결국 또 다른 충북도의 산하기관인 충북문화재단으로 정했습니다. 기대 수익 달성을 위해 충북도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인평원에서 이 건물을 샀을 때부터 문화재단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의 의견 수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 기관은 지난달 말 이전을 조건으로 매월 임대료 1,350만 원의 협의를 마쳤지만 충북도는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인평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이전 계획이 보류되면서 이번 달 임대 수익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또 2층 일부 공간에 대한 임차인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북도가 이전 계획 철회가 아닌 잠정 중단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당장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단 한번 계속 좀 대화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답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결정권은 사실상 충북문화재단과 인평원의 이사장인 김영환 지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증평읍의 단수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은 물론 카페와 상점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는 오늘 안에 끝낼 계획인데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계속되는 단수에 평소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던 증평읍 중심가가 썰렁합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단수로 인해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발길을 되돌립니다. 타 지역에서 일하러 왔는데 지금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있죠. 밥을 먹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닫혀 있으니까 못 먹는 상황이죠. 지금. 문을 연 식당을 찾느라 30분 넘게 거리를 헤맨 주민도 있습니다. 거의 다 닫혀 있죠. 계속 그냥 터미널을 이고 뭐 어떻게 다 지금 도는 중인데. 어제 오후 미리 받아둔 물로 가까스로 문을 연 식당. 하지만 남은 물이 얼마 없어 불안감이 큽니다. 40명 규모의 단체 예약 손님도 받지 못해 매출 타격도 입게 됐습니다. 한 2, 3일 걸린다고 했으면은 물을 많이 받아놨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만 받아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상가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쓰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주위에 모든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지금 불편하고. 물을 많이 쓰는 읍내 커피 전문점 대부분이 단수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 묶음이 쌓여 있어야 할 편의점 진열대에는 이제는 한 묶음만 남았습니다. 증평군이 1인당 500ml 생수 5병씩 지급한다는 안내 문자에 마트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못 버텨요. 안 부족해요? 네? 부족하죠.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2리터 남겨 먹었는데 부족하죠. 큰 걸로 주면 안 돼? 큰 걸로 다 줄게. 단수 사태가 비롯된 하천에서는 어제 오전부터 지름 600mm 성수관로 옆에 임시로 400mm 대체관로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정까지 복구를 마치는 게 목표지만 하천 아래에서 관로를 연결해야 하는 데다 밤까지 비 예보도 있어 작업 완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265m 중에 끝단부 연결부 5m를 제외하고 260m를 완료하였고 종점부의 관로 연결 부위도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시점부 관로 연결 작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평구는 급수차 50여 대를 긴급 투입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생수 21만여 병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임시복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재 하나뿐인 송수관로를 이중화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옥산면과 오창읍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사전 조사를 통해 6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합동 조사를 토대로 추가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총 88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고 복구에는 모두 30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옥산면과 오창읍의 피해액은 총 45억 원으로 두 지역은 국비로 복구비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오늘 청주 3캠퍼스 노조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선과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임금 협상의 결렬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단양군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부실을 바로잡겠다며 올해부터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기본적인 보호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불안한 듯 지저대고 바닥엔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 배설물이 흥건하게 쌓여 있습니다. 애가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 아니었죠.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무더위 속 강아지가 혀를 내민 채 거친 숨을 내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냉방기 가동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굉장히 헥헥대고 있고 그렇다고 물을 사람이 수시로 채워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낮에 제일 더울 때만이라도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단양군이 민간 위탁 운영의 부실 논란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하기 시작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상주 직원은 1명뿐, 수요일과 일요일엔 문을 닫았고 냉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사자들이 일부 강아지를 데려가 보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설은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출입문은 설치돼 있지 않아 줄로 묶여 있고 의무시설인 격리실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체실은 작은 냉장고 하나뿐, 사료 보관실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맡을 수의사도 아직 채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양군은 운영 초기 단계에서 생긴 문제라며 점차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비판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보완해 나갈 생각이니까. 민간 위탁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직접 운영에 나선 단양군 동물보호센터. 하지만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채 동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의 한 업체가 육거리 상표권을 등록해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육거리 시장의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며 상표권 등록 업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퇴점시키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는 해당 업체의 육거리 상표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신청사의 입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의회 신청사는 현재 준공은커녕 정밀안전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무리한 입주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신청사는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누수 피해를 입었지만 보수공사가 90% 마무리됨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주 입주를 시작하고 다음 달 개청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소한 일상에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돗물 공급 중단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물 소유주는 이 절차를 진행했는데 마침 이웃에는 같은 수돗물 계량기를 쓰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상황을 맞은 중증 장애인 가구를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이 묘안을 짜냈다고 합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보상 절차가 한창인 청주시 사직 이동의 재개발 구역. 최근 한 건물 소유주가 이주 보상을 받기 위해 수돗물 공급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없애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옆에는 같은 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쓰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길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가구원은 모든 가구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무허가 건물 주택에서 살면서 단수 위험까지 처해 있는 가구였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주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수돗물 공급 중단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중증 장애인 가구의 단수는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상수도 담당 공무원은 이주 보상사업소에 대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단수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이사를 한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계량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그 물을 옆집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 중이었다. 이래서 현장을 가보고 회전 신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원 지급 후 서류 작업을 통한 타협안을 다행히 이주보상사업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중증 장애인 가구는 사소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경영자협의회가 청주시청을 방문해 재난피해 가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경영자협의회는 13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음성군과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업 프리바가 오는 2027년 착공 예정인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리바의 메이니 프린스 회장은 직접 음성군청을 방문해 스마트팜 단지에 발전소 폐열을 공급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선진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프리바는 온실 복합 환경 제어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완전 분해된다고 해 자치단체가 보급한 멀칭 필름이 오히려 농사를 망쳐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확도 하기 전에 비닐이 찢어져 못 쓰게 된 것도 모자라 생분해는커녕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방송 송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는 콩밭입니다. 수분을 잡고 잡초를 막기 위해 땅에 덮어놓은 비닐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멀칭 필름이 제 기능을 못해 올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솔직히 이거 수확량도 엄청 떨어진다고요.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얘들이 가물을 너무 많이 타잖아요. 우선 약 쳐야 되고. 올해 영월군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은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너무 빨리 망가진 겁니다. 피해 농가만 40곳이 넘습니다. 해당 멀칭 필름은 중국산으로 성분은 100%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비닐용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생분해성 비닐이 맞는지 대학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클로로폼에 용해되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수차례 실험해도 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현재 굉장히 환경 오염 문제 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잘게 부서져 섞이면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환경부 인증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멀칭필름 수입 유통업체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뉴스 송승헌입니다. 단양군과 라오스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국을 다변화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단양군은 내년부터 시행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가에 직접 고용 대신 지역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신규 교사를 34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45명, 유치원 특수교사 14명, 초등교사 78명, 초등 특수교사 20명, 중등교사 130명, 중등 특수교사 15명, 비교과 교사 43명입니다. 내년도 교사 최종 선발 인원 확정 공고는 유치원과 초등은 9월 10일, 중등은 10월 1일 발표됩니다. 청주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5만 원 스포츠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받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